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세제 혜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을 통한 매물 출회 및 주택거래 활성화 유도 5월 10일에 소급 적용된다고 하고요.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죠. 이거 역시 5월 10일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 방안 보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을 하겠다고 하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시행 중이라고 해요. 이미 시행된단 말이죠. 이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3억 원도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에서 14억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인이 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공시가 곱하기 3%의 종부세를 내는데 여러분 과연 법인 역시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저번에 민주당에서는 법인 역시 공제 3억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요 딱히 그런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턱대고 법인을 더 설립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취득세 중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는 유지를 하되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열받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인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법인은 또 시중에 임대 매물을 또 공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주택을 사업하는 매매 사업이든 임대 사업이든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단타족들은 좀 더 없애야겠죠. 법인 단타를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은 그냥 팔면은 양도차익이 20%를 추가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익에 관해서는 연말에 법인세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가 영업이익이 200억까지인가 아마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200억까지가 10%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은 회계장부를 쓰기 때문에 복식기장으로 장부를 쓰죠. 그게 대차대조표로 해가지고 차변하고 대변이 동일하게 숫자가 매겨지는 게 그래서 절대로 차변하고 대변을 빼면요 0이 되는 그게 바로 복식장부겠죠. 복식기장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하다라고 해서 법인세는 10% 추가로 더 인하한다고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 요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요 한번 파일을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테크 컬럼 들어가서 요거 제가 URL을 여기 톡방이란다. 네, 채팅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파일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보려면요 저 링크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문정부 때 좋았는데 새 정부 들어 집값 뚝 떨어진 동네 어딜까요? 네, 5년간 77.89% 올라 서울 1위인데요. 네, 어딥니까? 노원구입니다. 자, 노원구가 지난달까지 77.89%가 올랐는데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2기가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값은 1641만원에서 3729만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자치구가 순위 역시 21위에서 16위로 5계단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매매 가격 지수가
91 100.00에 이어 99.96, 99.93, 99.92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달 6일에는 99.988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고요. 서울에서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노원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노원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원구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양미춘님 반갑습니다. 미전님 반갑습니다. 준현님 반갑습니다. 신혜님 반갑습니다. 낙타님 반갑습니다. 김표천님 반갑습니다. 오라라님 반갑습니다. 네, 민게임님 반갑습니다. 오늘 가입하셨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레바랑도리님 반갑습니다. 네, 올라프님 반갑습니다. 가입해서 감사드립니다. 윤영경님 반갑습니다. 배짱이님 반갑고요. 천지건부님 반갑습니다. 자, 인베스터님께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자, 노원구가 수익률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저렴했고, 그리고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려섭니다. 자, 투자자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왜? 노원구 집값이 싸니까요. 자, 노원구 어디로 가볼까요? 아이고야, 대구로 가버렸네요. 자, 노원구에서 하계 쪽에 가볼까요? 상계가 상계주공. 자, 상계주공 18평입니다. 18평부터 32평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2017년 현 정권, 전 정권이 집권하던 5월인가요? 5월부터 해가지고 얼마 올랐죠? 와, 이거 보세요. 127.08% 올랐습니다. 자, 2017년 5월에 갭이 1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 넣으면요, 얼마 올랐습니까? 네,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올랐죠. 자, 이 이유는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건축 스토리가 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1988년식으로 용적률이 200%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투자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광역시 쪽에 이렇게 용적률이 낮고, 그리고 한 추가 분담금을 3억 정도, 4억 정도 더했을 때 인근의 아파트 시세보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스토리가 있으면요, 나의 다음으로 내가 매수한 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다음으로 호구가 따라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청라 제1풍경채, 인천 청라가 있죠. 인천 청라에 제1풍경채가 있습니다. 자, 2021년 8월에 9억 4천에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체 기간 따지면요, 현 정권 들어서서 2017년 12월에 3억 7천이었어요. 2018년에 4억 3천이었고요. 이게 4억 3천이 이렇게 됩니다. 5억이 오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때 많이 사요. 왜? 거래량이 많죠? 왜? 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2021년 1월달에 6억 8천인데 2021년 8월에 9억 4천에 웬 호구가 잡습니다. 호구가 잡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스토리죠. 왜? 오르는데 인천 청라에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자, 저는 잘 몰라요. 인천 청라의 호재. 자, 청라 7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 이런 거 보세요. 7호선이 이제 연장 사업을 해서 2021년 3월 23일에 착공식을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청라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올랐답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업 착공 소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뭐요? 초대형 청라 현대모비스 수소차 배터리 공장 지어진대요. 다섯 번째, 청라 아산병원 의료타운. 여섯 번째, 제3 연륙교.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요. 근데, 아니, 모비스건, 지하철 7호선이건, 아산병원이건, 뭐건 간에, 코스트코. 좋아요. 좋아요. 들어오는데, 왜 집값이 떨어져요? 응? 들어오는데, 왜 집값이 떨어집니까? 이 9억에 물린 사람들은요, 부동산에서 또는 다른 기타 홍보단체에서 12억까지 갑니다 라고 빨래질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제 표현으로는요, 마케팅 당한 거예요. 마케팅. 자, 호재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억에 산 사람 한 건 나오죠. 한 건. 왜 그럽니까? 마케팅 당했다니까요. 네. 이게 바로 부동산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니, 미친듯이 오르니까 12억 갈 줄 알았죠. 근데 힝 속았지. 힝 속았지. 왜 속았냐? 이거는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자, 수많은 부동산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2021년 당시에 절대로 금기시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금기시 되었던 말은요, 2022년 2023년 입주 물량이 거의 9만 세대에 가깝다라는 걸 속였어요. 속인 겁니다. 자, 이거는 말을 절대 안 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호재, 인천의 무슨 아산병원, 머시기, 뭐 하나은행 본사, 모비스 공장, 코스트코, 이걸로 지하철 7호선까지 수많은 분들이 다 띄우고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2021년 5월 가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아파텔도 하지마, 인천도 하지마, 대구도 하지마. 그리고 제가 뭘 했습니까? 작년에 부산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부산도 제발 하지마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산에 더샵 센텀폴에 어떻습니까? 이래요. 괴물 같죠? 자, 2021년 8월에 마케팅 당해가지고요. 바로 2억이 빠집니다. 이게 바로 현재 부동산의 실태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에요. 2021년에. 자, 2022, 2023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6,000, 26,000, 21,000 거의 8만 세대예요.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코 델타 시티가 에코 델타 시티. 자, 에코 델타 시티가 나오잖아요. 25, 24, 25. 그리고 일단 26년도 아니겠습니까? 세례수 보세요. 세례수. 만 세대예요. 이제 분양할 겁니다. 분양할 거예요. 자, 강서자 에코 델타 시티 청약 경쟁률 높았습니다. 왜? 매우 저렴했으니까요. 매우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의 엄청난 하락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부산은요, 지금 전세가가 아슬아슬해요. 왜 그러냐고요? 뭐 바다가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 있고 배산, 임수, 그리고 광안역, 초역세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4억에 거래되고요. 광대뷰라 하죠. 광안대교뷰. 이래돼요. 근데 뭐 이거는 광안대교뷰라서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1172 타입 26층이거든요. 요게 광안대교뷰가 40몇 층이에요. 이 팔린 게. 근데 31층이죠. 요거랑 이거랑 층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16억 42층 117 117이 타입. 이게 광안대교 뷰예요. 요 뷰라고요. 백사동에 117이 이거라고요. 이게 높으면요 보인다니까요. 광안대교가 보인대요. 그런데 11억 6,800에 거래가 되잖아요. 11억 6,800에 거래가 된다고요. 근데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가 55%입니다. 안 돼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
해운대 롯데캐슬 보세요. 전세가. 자, 이거 네이버 부동산 가볼까요? 중동 롯데캐슬 전세가 보세요. 5억 5천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 그런데 매매가 보세요. 15억 5천에 저층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될까요? 거래 안 돼요. 네?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21일 5월 17일 이후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호가는 저렇게 내놓는다 이겁니다. 올 2022년 9월에 2년이 되기 때문이에요. 호구 잡혀라, 호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대한민국에서 입주 물량 갖고 그리고 팔아야 하는 시기를 이야기해주는 부동산 유튜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데 본 적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는 것만 이야기한다고요. 사는 거 초등학생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한강변이 좋대, 한강변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엄마 아이파크 살자, 엄마 이 편한 자이 레미안 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초딩도 다 할 줄 알아요. 사라고 하는 건요. 근데 팔아라는 건요, 저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욕먹을까봐 아무도 못하죠. 아니, 우리 저기 올해 8% 오른다고 했던 분 누구죠?